제 환자 중에 이제 유치원만 가면 혈변을 보는데 폭포수처럼 혈변을 봐서 수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제가 나이를 들어가는 걸 좀 이제 느끼면서 영양제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챙겨 먹는데 저도 엄청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부터 해서 비타민 C, 마그네슘, 오메가3 사놓긴 했는데 많이 까먹죠.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꼭 챙겨 먹는다 하면 보통 어떤 게 1순위에 들어가나요? 저는 무조건 유산균입니다. 맞아요. 이게 장 질환이 정말로 중요해요. 면역세포의 거의 한 70% 정도가 장에 다 있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강아지들이 병원에 오게 되는 3대 질환 중에 하나가 네. 구토설사. 정말 많아요. 그게 진짜 피부랑 더불어서 제일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네. 소화기 질환으로 가장 많이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장 얘기를 저희가 해볼 거고, 그러면은 똥에 대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내 최고의 똥 수의사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의 소화기 전문 내과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는 한성국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 소개를 좀 이제 무리하게 했었는데,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똥이란 단어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뭐 똥박사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고, 저는 매일 하루에도 거의 100번, 200번 토하고 설사한 아이들 사진을 보니까 저는 깨름직하지 않고 오히려 가끔 그렇게 설사하던 아이가 예쁜 똥을 점점 쌓아갈 때 되게 희열을 느끼죠. 와. 직업적인 만족도가 높으신. 네. 많은 분들께서 건강을 보려고 하면은 배변 패드 보면서 똥을 어떻게 쌌나, 얼마나 쌌나 막 이런 거 많이 확인하시잖아요. 강아지가 혹시 장이 안 좋으면 일어나는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토하고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네. 근데 이제 토하고 설사하는 건 눈에 보이지만 배가 아프거나 뭐 배가 약간 불편하다? 약간은 애매한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알아채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게 잠을 잘 때 네. 우리 둘 다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가끔 보호자님들이 표현하시기로는 얘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요. 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또 하나는 이제 상당히 이제 지독한 방귀. 어느 딱 정도 지독해? 이렇게 안고 있는데 방구를 딱 꼈을 때 어우!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또 하나는 요가할 때 우리가 고양이 자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지개 필 때도 하지만 그 고양이 자세를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끙끙대면서 아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구토나 설사로는 나타나지 않는 소화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좀 복통을 호소하거나 뭐 구토나 설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제 세균성, 바이러스성, 장염은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지만 시기를 통해서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겪는 소화기 증상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먹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일 수 있거든요. 우리도 먹잖아요. 떡볶이도 먹고 네. 닭발도 먹고 곱창도 먹고. 근데 어느 날 뭔가를 먹었을 때 배가 아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먹죠 보통. 그쵸.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쵸. 기억이 있으니까 안 먹는데 우리 아이는 입에서는 즐거우니까 엄마한테 계속 달래. 또 엄마는 또 이게 얘가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쳐요. 토하고 설사를 하지 않는 이상 보호자님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잘못된 아이한테 맞지 않는 시기를 먹다 보면은 언젠가는 탈이 나겠죠. 근데 그 탈이 그냥 바로 막 꽝 터지는 게 아니라 누적된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시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는 우리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사람도 스트레스 받듯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 에피소드와 아이의 증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밀접하게 연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성이다라고 판단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이는 너무나 많은 약을 먹고 너무나 많은 진단 검사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아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화기 증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들도 과민성 어. 대장증후군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충분히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 환자 중에 이제 유치원만 가면 혈변을 보는데 폭포수처럼 혈변을 봐서 어머 수혈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너무 심각한데요?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았던 네. 그런 환자도 있었고 결국은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식단도 많이 변경을 했어요. 영양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이제 그 포뮬러대로 만들어 먹이는 홈쿡 다이어트라고 해서 우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조합해서 결국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문제가 생기면 혈변을 봅니다. 와. 그게 이제 사람에서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쵸. 네. 그 스트레스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뭐 사람처럼 나는 이 생각을 하면 배가 아프다 이런 그쵸, 걸 그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네. 우리 막 사람도 회사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유치원의 삶이 좀 고됐나? 그죠? 가면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근데 이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또 막상 좋아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음. 아, 그럴 모르니까. 수도 있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으니까. 내 마음은 막 친구들도 만나고 음.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였던 거죠, 아이. 내학년 그렇죠. 그 아이인데 굳이 유치원에 보내서 너 이처럼 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말 시키고 놀자고 하고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근데 유치원에 갔을 때는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뭐 주변 뭐 소음이라든지 음. 집안에 마음에 안 드는 보호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산책할 때 네. 마음에 안 드는 고양이가 있다든지 아, 갑자기 언제 문제가 생길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죠. 약간 이게 그 단순히 똥 선생님이 아니고 약간 정신과 오. 의사 같은 느낌도 좀 나는. 아, 그러면은 강아지들도 보통 뭐 설사라고 하면은 사람처럼 막 묽은 변을 보면 이게 설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설사라는 개념은 뭐 사람이나 강아지나 다 동일한데 그 네. 설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 뭐 연변이냐 아니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수양성 설사냐 혈액이 들어있는 혈액성 설사냐 아니면 이제 변은 단단한데 변이 시커면 흑변이냐 변이 나올 때 콧물 같은 게 묻어있는 점액변이냐 소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설사가 있고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설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항생제를 쓸지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쓸지 억제제를 쓸지 아니면 유산균만 줘도 나을지 충분히 우리가 설사의 형태만 봐도 대략적으로 이제 진단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오.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뭐 설사도 다양한 설사가 있고 똥도 막 다양한 색깔의 똥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게 좀 가장 위험한 라인들인가요? 출혈성 위장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발생하는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정말 항문이 열려가지고 혈액이 막 쏟아져 나오는 형태의 그런 혈변도 있어요. 적절한 입원 치료 안 하면 뭐 수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피가 나면은 알잖아요. 네. 근데 위장관 안에서 지금 출혈이 생겼어. 그 안에서 막 출혈이 엄청 방대하게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아 그렇군요. 너무 놀랐다. 그쵸. 싸기 전까지는. 항문으로 이제 혈액이 막 계속 새어 나올 때 그때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게 좀 피가 미리 새어나오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일단은 설사를 하면 당연히 병원에 가시겠지만 네. 제가 구토나 설사 한 번에 한 보호자님께는 병원에 안 오셔도 돼요 이래요. 2회 이상 하루에 보였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회 이상 좀 진행이 되면 병원에 가보시는 걸로.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그 전날 뭐 매운 거 먹었다든지 뭐 네. 아니면 뭐 오늘 피곤했다든지 뭐 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태가 좀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음. 강아지들도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반복적이다. 네. 그리고 뭔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나아지는 조짐이 없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뭔가 확인을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제일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활력이 어때요? 설사를 했는데 기운이 없어. 그러면은 탈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설사를 했는데 잘 놀아. 밥도 먹고 물도 마셔. 아무 증상 없다라고 하면은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게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론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막 병원에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제 말을 다 믿지는 마시고 그래도 항상 수의사 선생님을 곁에 두고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늘 고민인 게 항생제 사용 때문에 여기가 다 망가지면은 지금 불탄 산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신장 이식, 네. 간 이식, 오, 네. 심장 이식은 들어봤죠. 네. 요새는 이제 변 이식이라고 해서 변을 넣는 거예요. 네. 변을 이거 어디다가 뭐 어떻게 해요? 이건